조선 최고의 부자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은 이 머슴에게 남기겠다. 자식들은 분노했고 머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눈이 멀어도 사람 마음은 보이더라. 왜 조선의 거부는 자식들을 버리고 머슴에게 재산을 넘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식들이 모두 모여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이 아이에게 남기겠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들이 되물었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멀어도 사람 마음은 보이더라. 그날 최 부자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쌀광이 미어지고 마당에는 비단 상자가 쌓여 있었지요. 논밭은 고을 끝까지 이어졌고 소와 말도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얼굴은 늘 가꾸운 개떡처럼 잔뜩 찌푸려져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최 부자는 늘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까지 자식들이 한꺼번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 얼굴을 보며 건강은 어떠십니까?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절을 올리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요즘 장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최 부자가 가만히 듣고 있자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뒷산 너머에 있는 논 열마지기만 미리 넘겨주시면 제가 큰 장사를 해서 아버님 평생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얼른 끼어들며 최 부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도 참 답답합니다. 아버님,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뭐냐? 제가 이번에 한양에 연줄이 좀 닿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 한 채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아버님을 모시고 한양 구경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자식들이 고개를 들자 최 부자가 쐐기를 팍듯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너희가 효도하러 온 건지, 내 재산을 제사상 나물 묻히듯 버무려 가려는 건지 다 보인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내 살아생전에는 흙 한 줌도 못 내어준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지못해 방을 나갔지만 문 밖에서 투덜거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는 저 재산 끌어안고 무덤 들어가실 모양이야 라고 하자 둘째가 피식 웃으며 그러게 말이야. 눈만 감으면 저거 다 우리 거 될 텐데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한 명도 저 많은 재산을 어디까지 들고 가실 수 있냐고라며 낄낄거리며 떠났습니다. 그 소리가 문틈 사이로 최 부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최 부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에잉, 저 괘씸한 놈들.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구나.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쌀은 누가 가져갈까? 노는 누가 차지할까? 눈알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탄식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노인이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장님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잠시 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다. 눈먼 노인이라면 재산 노릴 맛도 안 날 테지.
앞 못 보는 노인네 수발 들기 귀찮아서라도 발길을 끊겠지. 그날부터였습니다. 최 부자는 멀쩡한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이고, 내 눈이야.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왔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일이 있다며, 둘째 아들은 장사가 바쁘다며, 큰아들은 몸이 좀 안 좋다며 자식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넓은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최 부자는 방 안에 앉아 무릎 위에 황금 요강을 올려놓고 천으로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요강을 보며 허허 자식들은 몰라도 되는 거지. 내 자식들은 이 요강이 금인 줄도 모르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이 더 잘 보이게 되었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집은 쥐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기분이 들자 노인은 다시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최 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여기 혹시 머슴 하나 쓸 집 없습니까?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구멍난 버선발에 때 묻은 바지를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번쩍 살아있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입담 하나로 팔도를 돌아다녔다는 그 유명한 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하나가 최 부자의 집안과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만득이가 최 부자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 부자의 집에는 이미 머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머슴들, 솔직히 말해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눈먼 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슴들이 마당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왜? 주인 어른,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맞지? 그럼 장님이라잖아. 그럼 오늘은 일 좀 대충 해도 되겠네. 그러게,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최 부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멀쩡히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허, 이놈들도 다 똑같구나. 다음 날이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쌀 한 대박을 슬쩍 훔쳐나가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구나. 잠시 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다. 하지만 만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만드기가 마루를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여기 문턱이 있습니다. 노인은 발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턱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만드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문턱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허허, 없는 문턱도 알려주는 놈이로구나. 그날 이후 최 부자는 이 청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한번 제대로 시험해 보자. 바로 그날부터 최 부자의 기묘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방바닥에 슬그머니 엽전 꾸러미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예, 어르신.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바닥에 엽전 같은 걸 떨어뜨린 것 같은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그게 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엽전이면 버려라. 하지만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슬쩍 챙기는지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그 시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주워 손으로 툭툭 털더니 갑자기 외쳤습니다. 어이쿠. 최 부자가 움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가 말이냐? 만드기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이 터지려나 봅니다. 노인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무슨? 엽전 50냥인데 그때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여기 떨어진 100냥을 제가 주었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허? 분명 50냥인데 100냥이라 우기고 차액을 챙기려는 게로구나. 노인의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100냥이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엽전 색깔만 봐도 딱 50냥짜리이거늘. 노인은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드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눈이 안 보이신다더니 엽전 색깔은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노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요즘은 눈이 안 보여도 엽전 소리가 들리면 값이 느껴지는구나. 만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 부자는 다르십니다.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허.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로 최 부자의 만드기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최 부자는 밥상머리에서 또 꾀를 냈습니다. 상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먹음직스러운 조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젓가락질을 헛손질하며 말했습니다. 만드가 예, 어르신. 여기 앞에 조기 구이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집으려 하니 자꾸 도망을 가는구나. 만드기는 조기를 슬쩍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 쏙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큰일 났습니다. 뭐가 말이냐?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방금 담장 너머에서 길고양이 하나가 쓱 들어오더니 조기를 홀랑 물고 도망갔습니다. 최 부자는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조기 씹는 소리, 냄새까지. 하지만 눈먼 척을 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허. 그 고양이 팔자도 좋구나.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걸 다 채가고. 만드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편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예, 어르신. 이웃집 김진사가 편지를 보냈다. 노인은 일부러 편지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니 내가 좀 읽어주겠느냐? 만드기는 편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거꾸로 들었네. 하지만 웃음을 참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김진사 어른이 급하셨나 봅니다. 왜 그러느냐? 글자를 거꾸로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거꾸로 든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어른께 새로 드린 머슴 만드기가 아주 보물이라 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만드기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 재산 아끼지 마시고 고기 반찬 좀
많이 사주십시오. 순간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그리고 편지를 확 빼서 바로 세웠습니다. 어디를 봐서 그런 내용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만드기가 빙긋 웃었습니다. 노인은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한 구석에 황금 요강을 슬쩍 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드가, 예, 어르신.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가 있구나. 예, 보기 흉하니 내다 버려라. 만드기는 요강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느냐? 버리긴 아깝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냐? 만드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금처럼 보여서요. 노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내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 녀석이었구나. 며칠 뒤였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재산을 정리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도 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왔습니다. 며느리들도 따라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서들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루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재산을 정리하신다 들었습니다. 둘째도 얼른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안을 맡을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눈이... 최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눈은 멀지 않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멀어도 사람 마음은 보이더라. 그리고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예, 어르신. 노인은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이 아이에게 남기겠다.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있는데 머슴에게 재산을 주신다니요. 최 부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재산만 보았다. 하지만 만드기는 자기 진심을 보였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이 모여들고 돈이 떨어지면 자식들 발길도 끊어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돈 앞에 장사 없는 자식도 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다. 노인은 만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산은 이 아이에게 주겠다. 자식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최 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다. 하지만 늙어보니 알겠더구나.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황금 요강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 마음이더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귀신같이 알고 부르지 않아도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 씁쓸하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